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7번 5대 채무조정제도. 지금 연끌하고 지금 아주 경매 신청이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보니까, 대법원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 될 정도로 지금 많은 물건들이 경매가 접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접수가 되면은 1차가 놀라크면은 한 10개월,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봄 되면은 경매가 엄청 쏟아질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자, 그래서 연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뭐 가격은 나는 지금 자산이 뭐 5억밖에 안 되는데 뭐 3억 전시 않고 내가 내 돈 2억 주고 했는데 이게 뭐 나중에 보니까 지금 뭐 매매가 지금 2억 5천밖에 안 돼. 그럼 무슨 됩니까? 연끌인 사람은 죽을 맛이죠. 내 돈 2억 다 까먹고 나는 전세 들어가고 거동하고 어디 갭 투자 했는데 이 매매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전세라도 나갔는데 또 전세는 2억밖에 안 돼. 3억을 옛날에 전세 안 구했는데 전세를 나간다고 1억 내놔 게 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개인의 시장 파산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산 신청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하느냐, 법원 하느냐. 그럼 요거 하는 거는 뭐 미미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은행 쪽이니까 미미하고 법원 본다. 법원에는 이제 개인의 시행하고 개인 파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수학생도 여기 이제 또 나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 수학생이도 개인의 시행, 개인 파산 있는데 개인의 시행은요 주로 이런 겁니다. 개인의 시행은 이 법원에 하는 겁니다. 법원에 하는데 요거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한 150만원 정도 달랍니다. 요 법원 앞에 많아요. 개인의 시행 파산 이름 막 붙여놨습니다. 그거 가면은 150만원에서 많게는 한 200까지 달라는데 주면은, 자, 이런 거 있죠.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인터넷 도박해가지고 완전 집구석을 날린 집안이 많아요. 알게 보게 많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은 하여튼 인터넷 도박 저걸 막 무조건 잡아가지고 다 잡아 있겠습니다. 막 세계를 막 디비든지 해가지고 저거를 다 대통령 안 되었다. 법무부 장관만 돼도 내가 하여튼 인터넷 도박 저걸 잡아가지고 전부 다 막 그 돈을 빼들어가지고 다시 옛날에 당한 사람들 있죠. 다 돌려주겠습니다. 저를 좀 적극적으로 믿어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 나가든지 뭐 나가거든. 자, 그래서 개인의 시행은 그래서 가정집마다 인터넷 도박하고 지금 아마 알게 모르게 쏙 썩은 집안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비 나간다 그러면 한 250 받죠. 그러면은 그거 띄고 한 170만원 정도는 생활비니까 빼고 나머지만 넣으면은 3 내지 5년 넣으면은 개인의 시행 같은 경우에는 막 탕감됩니다. 나머지는 탕감되고 개인 파산은 막 무지자다 이러면은 이제 뭐 돈이 없죠. 아예 벌이가 없으니까 그거는 개인 파산은 달리면 됩니다. 그죠? 달리는데 문제는 개인의 시행을 하다 보니까 채권자가 니 얼마냐, 인터넷 도박부터 저 합치니까 한 5억 되더라. 니 부동산은 뭐 은행에 담보 잡힌 아파트는 당연히 은행에서 건저당권 있으니까 이 별채권 행사를 합니다. 별채권 행사를 그래요. 건저당권 가지고 이미기면 날려줍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제 상속받은 저 시골의 전답이고 좀 잔잔한 거 있죠. 잔잔한 거. 이것들은 설정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법원 개묘도 아니고 온비도 공묘도 아니고 이제 대법원의 이 파산 담당하는 이 부서에서 파산부에서 하는 그런 공매가 있어요. 경매라 해야 될 공매 하여튼 막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설정이 없는 개인의 시행, 개인 파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채권, 채무를 전부 다 정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환가를 해야 되는데 설정이 있으면은 아파트 설정이 있으면 경매 넣을 거고. 근데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설정은 없어. 설정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만 대강 감정해가지고 요 파산 관제인 변호사들이 그냥 저거는 막 3천만원, 2천만원 이라고 막 내놔둔다. 그러면 이제 쭉 떨어지면 적당히 좀 사시면 돼요. 또 그것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수강생 보니까. 자, 그래야 합니다. 개인의 시행, 개인 파산 이게 달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빚이 요 봅니다. 다시 봅니다. 자, 교재 다시 보세요. 채무조정제도하고 개인 원가, 개인의 시행, 개인 파산이 있는데
자,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이 참가자가 왜 오징어 게임 참가합니까? 빚이 많다 이 말이죠. 도저히 회생 불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가면 되는데, 이제 이걸 법원에 합니다. 법원에 하는 거 비용은 한 150만원 전후입니다. 전후인데, 이 대상 채무가요, 그러니까 뭐 대부업체 채무까지 포함되느냐? 포함됩니다. 대부업체 있죠. 대부업체. 시끄럽죠. 걔들, 그죠? 뭐, 빌려갖고 안 갚으면 어디 됩니까? 진짜 쫓아오죠. 프랭카드 써가지고 대문 앞에 붙이고 뭐 난리나 친다 아닙니까?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고 막, 없다 이런 게 뭐잡니까? 야, 니 콩밥 있네, 콩밥. 이런 뭐 장기 뭐, 짜고 뭐, 사면서 뭐, 대부업체, 그죠? 아주 조폭 같은 애들이 괴롭히죠. 그럼 걔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은행 여신관리관 7년 근무했는데, 개인회생 뭐 파산 결정이 났다 이렇게 하면은 사후 관리 그 서류를 전부 다 그만 끊고 딱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전화도 못 해요. 그죠? 대부업체도 마찬가지. 전화하면 안 돼요. 그죠? 전화도 못 합니다. 절대 주지 못해요. 자, 이제 그거 하라고 싶으면은 파산간진한테 그 담당 변호사한테 하든지 그래야 되지, 함부로 대부업체라 해서 걔한테 바로 딱 파산, 이렇게 개인회생 파산되고 나면 절대 전화도 못 합니다. 그죠? 자, 하여튼 대부업체가 되는데 100억씩 있는 사람, 당자분은 이건 안 되고, 담보 채무가 10억, 무담보가 5, 합계 한 15억쯤 되는 거. 이게 이제 개인회생이 됩니다. 개인회생. 그 다음 파산하는 거는 아마 제한 없고, 금액 제한 없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봐가지고 요거를 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 막 내면은, 전에는 5년인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 3년 정도로 하고 끝내는 걸로 막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3년 정도 네가 그러면 애가 있으면은 이제 그 가족도 생계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 없는 사람은 보통 한 185만원 지금 그래요. 185만원. 막 그럼 250만원 받으면 185만원 빼고 나머지 한 65만원씩 3년 정도 넣으면은 그만 땡칠하는 걸로 막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 제도인데 요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8번 봅니다. 8번에 보면은 이 아파트가 이제 개인회생을 이제 하면서 이게 19년 경매인데, 요 보면은 소유자가 개인회생이 이제 결정서가 법원에서 뭐 나오겠죠. 나오면 그거를 법원에 냅니다. 내면서 경매 절차를 중지해 주시오. 그러면 중지가 됩니다. 알죠? 중지가 되고, 또 뭐 개인회생 됐다가 또 내고, 경매를 이게 굉장히 시간을 막 지연을 시킵니다. 자, 19에 83997 본다. 19에 83997. 나쁘게 이제 한다 이 말이죠. 이 나쁜데 이제 악용을 하는 거야. 경매를 방해하고 이런 겁니다. 사실 보면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홍씨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는데, 이게 경매가 언제 됐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매가 2019년 9월 달에 여기에서 건전한 현대에서 경매를 딱 넣었습니다. 1억 5천 도락 하고 이제 경매 넣었죠. 2019년 9월 달 냈는데, 이게 보면은 7월 달에 2020년 7월 달. 자, 2차가 볼게는 몇 년 지났어요? 이거 몇 년 지났어요? 2년이나 지내버렸죠. 1년 반 이상 지내버리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2020년 7월 2일에 임박해서 법원에다가 이 홍씨가 뭐 서류를 냈대요. 서류를 뭘 냈냐면은 2020년 뭐 7월 달에 뭐 냈겠죠. 요 있네. 경매 절차 중지 신청 서류. 자, 여기 아까 그입니다. 개인회생, 개인 파산인가. 그 서류를 냈다는. 내게는 법원에서 그러면 변경을 시켜가지고 경매를 진행을 안 합니다. 변경을. 그래서 진행을 안 하고 바로 변경을, 날짜 잡힌 거 변경 시켜버립니다. 시키고 거의 1년 반 지냈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홍씨는, 소유자는 덕 받습니까? 소리 갔습니까? 지금 1억 7천짜리인데, 2020년도는 1억 7천인데, 2022년도 팔릴 때는 2억 2,500에. 그죠? 원래는 여기서 한 1억 한 5천 정도 팔려야 되는데 2억 2,500에 팔립니다. 그러면 한 2년 더 살고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되고 이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경매가 요상모상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거죠. 경매 절차를 중지해둬라.
크고 또 이제 1월 달에 재작년에 또 개인회생을 또 딴 데가 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 창원 같으면은 창원 본을 신청했다가 그래 한 1년 머무르 끌었어요. 그래도 주소를 또 저 진종기 갖고 또 진주서 또 신청하고 이러면 법원 또 뭉청하니까 또 또 뭐 개인회생 뭐 오면은 개인회생 오면은 이렇게 해서 뭐 정지를 하래. 뭐를 정지를 하고 뭐 불허가 시키고 이래 하래. 이러니까 요 책대로 막 법원에서는 2번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막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 3번도 하는 경우도 내가 봤어요. 3번 하는 경우였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한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달리는 경우. 이거 누가 달리느냐? 누가 코치하느냐? 주로 아까 그 법무법에 있는 데 있죠. 개인회생, 개인 파산 그 담당자들이 잘 아니까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매들 하면 집에 전화가 막 이렇게 우편 날라요. 성현이 집에 1년 동안 더 살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고? 나 지금 뭐 내일 모레 팔리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고 지금 쫓겨나야 되는데 1년도 있다. 우리 딸 지금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시험 치고 난리인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옮겨서 하면 안 좋죠. 거기에 막 돈이 들어도 막 그거 자꾸 이제 연락해보고 함께는 걔들은 이런 거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 파산하라. 그거 또 법원에 해서 막 1년 또 막 경매를 연기를 시키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불허가 되고 낙찰이 되고 잔금 못 넣기를 하고 막 이렇습니다. 자, 이래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한 이 사람들의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그럼 아파트 같으면 설정이 있으니까 달라가 일을 하면 되는데 설정이 없는 게 있어요. 주로 상속받은 3분의 1 전답이 있다. 위에 어르신 돌아가시면서 3월 전답이 있어요. 그 설정이 없잖아,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막 깨끗하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자, 그게 이제 이겁니다. 자, 9번 봅니다. 9번. 위와 달리 건전한 설정이 없는 부동산은 어떻게 매하는가? 그럼 요거는 이제 대법원에 대국민 서비스에 가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요걸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수강식 인하네요.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파산 시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파산재단에서 파산 부동산으로 매각 신청하면은 일반 부동산보다 훨씬 밑으로 거의 최저가 반값으로 매각된다는데 맞나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는 우리 상중하중에서 학원에 보면 1008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매법정에서 하지 않는 개인회생, 파산 경매 막 이런 자 강좌가 옛날에 있습니다. 자, 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 그럼 이렇게 이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한 사람은 이런 물건들 어디 나오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법인 대국민 서비스에 공고해가지고 이 공고 게시판 이렇게 찾아가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가면 되나 하면은 자, 이제 화면 보세요. 화면. 자, 네이버는 데 가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 합니다. 대법원에 하고 이제 진짜 대법원 본적에 가면은 이 화면 오겠죠. 이 화면에 여기서 왼쪽 갑니다. 왼쪽. 어디 갑니까 이게? 여기에서 좌측 가야 돼요. 좌측으로. 가면 이제 대국민 서비스 갑니다. 대국민 서비스. 그럼 여기서 편한 사람은 저 밑에 가서 제일 밑에 가서 두 번째 요거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간단하게 이리 찾은 사람 있고 요리 가지고 요리 들어간 사람 있고 자 대국민 서비스 가서 원래는 공고 가가지고 요렇게 공고 게시판 요리 가면 맞습니다. 회생 파산 자산 매각 안내 여기 있죠. 회생 자산 우리 회생 파산 배웠죠. 개인 회생 개인 파산 거기에 보유 자산을 매각하겠다. 공고 게시판. 자, 여기로 가도 됩니다. 자, 두 가지. 다시. 처음에 어디 가도 되겠어요, 처음에. 대법원 쳐가지고. 대법원 쳐갖고 어디 간다고요? 대법원 쳐갖고 이제 들어가면은 왼쪽에 대국민 서비스를 가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제일 밑에 두 번째. 여기 가도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 가도 되고, 안 그러면은 공고에 가서 세 번째에서 찾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저 공고 게시판 저 밑에 회생 자산 해갖고 여기 찾아도 되고 답은 똑같습니다. 자, 이리 들어왔어요. 이리 들어오면은 지금 자 이게 공고 게시판은 바로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비품 동산 이건 필요 없고 여러분은 자산 매각 공고이죠. 부동산 매각 공고 요걸 보면 됩니다. 부동산 매각 공고. 자, 요 보면은 부동산 매각 공고 쭉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 누구의 파산 간제. 파산 간제에는 주로 이제 파산 그 재산을 이제 관리하는 변호사,
최미리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 보니까 쭉쭉 옵니다. 그죠? 그래서 190 아까 우리가 찾아낸 거는 198번인가? 자, 여기 보면 이제 차도 막 나오고 그래요. 소음차도 나옵니다. 198번 잘 봅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채무자 유씨의 파산간접인 변호사 홍민전 씨가 자산 매각한대요. 자, 누리 보겠습니다. 누리 보면은 여기 이제 자산 매각 공고 파일이 있네요.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자, 이거는 뭐 도로네, 도로. 도로는 빼보겠습니다. 이 도로 안 되겠다, 내 느낌. 자, 우리 교재 봅니다, 교재. 자, 그래서 보니까, 송민섭, 서울해생법원의 송민섭 씨 부동산 매각 공고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자, 교재 넘어갑니다. 그거 보니까, 이제, 송민섭, 이게 이제, 송민섭인데, 이 번호가 바뀌어서 그랬나? 한번 가봅시다. 송민섭. 여기에서 부동 공고 게시판. 송민섭 서울해생법원에 자 찾아보세요. 송민섭 어디 있노? 하여튼 요건 저 198번 건져 있는데 여기 응? 190. 몇 번이요? 190. 190 192. 여기 있네. 192 여기 있죠? 서울해생법원. 자, 요거 보면 요거 460명 봤네. 전국에서 460명 봤으니까 요거만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거 잘 안 보고 요거만 자꾸 딱딱 가서 딱 찾아냅니다. 자, 여기에 송민섭. 자, 부동산 매각 공고 누르죠? 자, PDF 파일 오네. 이게. 자, 열었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부동산 매각 공고 파산재단 파산재단 부천에 402호다. 402호가 추정시가 1억 2천입니다. 해가지고 이거 놉니다. 그죠? 파산간접인 변호사 해가지고 연락을 전화하시면 된다. 모르는 거는. 자, 요 보면은 1차가 1억 2천인데 쭉 떨어진다 말이죠. 떨어진다. 9,050만원까지 하겠다. 3월 9일까지 3월 9일 2시네. 2시 마감하고 2시 10분에 개찰하겠다. 2시 10분에 바로 열어보아 가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9천만원 임차인을 여러분이 이제 인수한 조건이다. 제가 물어보니까, 뭐 3천만원 내면 된대. 만약에 낙찰 받으면은, 이걸 안고 사는 거니까. 그죠? 1억 2천 산다 하면은 9천을 아니까 여러분 자기 자금 부담은 3천만원만 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임차인은 9천만 주고 전세를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뭐, 그게 아마 소년 가장 뭐 주는지 하여튼 뭐 9천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안고 사는 거니까 1억 2천 낙찰 받으면은 3천이 필요하고 1억에 받으면은 1,000만 원 있으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쭉 읽어보면은 뭐 10% 내고 이제 이걸 내야 돼요. 요 뭐 내래요. 뭐 서류를 요 보면은 이 양식 입찰서가 있어요. 입찰서. 이 양식을 우편 넣으면 된대요. 우편으로 그때까지 도착하면 된대요. 요거를 이제 뭐 내고 이래갖고 신하는 계좌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하면 제출합니다 하고 내래요. 언제까지? 아까 3월 입찰할 전까지인가? 하여튼 뭐 3월 9일이니까 9일 이전에 내갖고 연락하면은 이제 못 알아놨다가 개찰한대요. 아무도 없으면은 또 요거 알겠죠? 2회차다 3회차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면 된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기하고 보통 보니까 이제 주로 임야 전답 주로 지분이 많아요. 지분이 임야 전답의 지분인데 여러 이제 3분인데 원래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쭉 들어갖고 100만 원까지 팔고 이런 겁니다. 1,000만 원인데 뭐 쭉 해갖고 100만 원까지도 팔리도 막 10%까지 막 내놔주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자, 이해가시죠? 그 입찰서 이렇게 입찰서에다 내면 된다. 자, 다시요. 그래서 요 물건은 무슨 물건이냐 그러면은 아까 개인회생 파산한 사람들의
설정이 없는 거 있죠. 설정 없는 거. 건전함과 전세 마이너스 설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임야, 전담, 농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 또 지분 같은 거 이런 거 설정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여기 주변에 담당 그 파산 관제인이 변호사들이 주로 파산 관제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법원에 하는데 이 물건만 도로로 또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수강을 보니까 잔잔한 거 찾는 사람이 이거 찾아. 자, 이해됐죠? 네. 자, 요까지 하고 10번부터는 이제 또 조금 10분 쉬고 하십니다. 자, 10분 쉽니다. 현재 시간 11시 2분, 11시 12분에 만나겠습니다. 이제 저는 소자본으로 이제 해보고 싶은데 세 개가 좀 마음에 듭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가 봐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보입니다. 전라남도 광양리 2개고 구미가 하나고, 그죠? 22에 53310, 22에 53, 4번, 2번, 4번이네, 그죠? 2번, 4번 한 봅니다. 자, 53310. 여수가 참 그 좋은 게 KTX 종점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당 가반 1박 2일 우리 그 박사 그 과정에서 단체를 갔다 1박 2일 하고 왔는데 밤 되니까 뭐 케이블카가 막 다니고 아주 좋아요. 여수가 아주 뭐 차원 없잖아. 케이블카 있는 것도 없잖아, 그죠? 케이블카도 2대가 뭐 왔다 갔다 다리 닿지. 뭐 아주 여수가 정말 관광지로서 아주 최적입니다. 자, 요 2번, 4번은 뭐야? 2번. 자, 한번 봅니다. 같이 보세요. 광양시 중동에 아파트가 나오는데 낙찰받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제 판단해보세요. 전용 18평. 그죠? 18평인데 2차다. 2차다. 대단지다. 대단지고, 방향은 동향이다. 조금 그렇죠. 방향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자,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전공사에 연관된 전입 확정을 하고 배당 요구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요 본건에 양도를 했고 이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죠? 포기한 건 아니죠. 양도만 했다 이야기지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안 보입니다. 미납 관리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은 6천만짜리가 있고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보다 빠르다 늦다. 임차인이 3월 15일 날 2,700만원보다 늦다 이 말이죠. 자, 건저당보다 늦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죠? 한 달 정도 늦네. 그럼 이 사람은 뭐 은행도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소액이니까 이제 아마 보정이 나간 건데 요번에 팔리면은 실제 배당 금액을 우리은행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 낙찰받아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 받아야 되겠죠. 명도 확인서에 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주세요. 이래갖고 우리가 인감까지 붙여줘야 자기가 배당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4번 봅니다. 4번. 4번도 이제 아마 자, 4번은 물건번호 4번 팽수는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움직입니다. 5,800이고 참 그죠. 이게 강남에서 전용 18평이 5,800 얼마 줬겠습니까? 그죠? 참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요것도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2018년이고 건전한 내용 똑같나? 11월 10일 이틀 늦네. 이틀 늦다, 그죠? 늦으니까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별 문제 없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은행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받는 거기 때문에 낙찰 입장에서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구미. 딱 구미가 달리네, 그죠? 구미의 옥계동까지. 옥계동에 22에 10407.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막 공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영어좀 말지 이러면 안 됩니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같이 알아야 되니까. 알고 그럼 공개를 해야 좀 더 쓰더라고. 또 보면 막 부지런히 물어보면 부지런히 떨어져. 왜 나니까 영어좀 뿌이지 싶어 가보면 한 4명 오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자, 봅니다. 구미의 아파트가 한 번 떨었다. 한 번 됐다. 한 번 떨리고 전용이 똑같습니다. 18평 6,700여 대단히 같네요.
보존 등기는 90년도 조금 오래됐다 그죠? 조금 됐고 6,500이다. 6,500 전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뭐 그런 거네. 관련되는 거네 그죠? 관련되는 건데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임차권이 있고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명함문예서를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선계만 한 거지. 선계만 했고 이거는 이제 대항력이 있는 거죠. 포기한 물건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는 이제 9,700이 전세가 6,500 적당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예, 이걸 팔리면은 이제 임차인이 가져가고 이 6,500을 가져가고 이거는 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6,500 가져가고 이제 뭐 소유자한테 가든지 뭐 되겠죠. 하여튼 뭐 문제는 없습니다. 뭐 명도한데도 문제 없고 문제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입자가 혹시 저는 법원 한번 더 갑니다. 혹시 교부 청구되어 있는가 세무서서 한번 봅니다. 세무서 당사자의 법원의 원본에 채권자 교부권자 이거는 구미시 같고 당해자 그죠? 임차권자 요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별 문제 없고요. 큰 문제 없겠습니다. 세무서가 안 보이네. 그래서 요것도 문제 없다. 그래서 세 개 다 낙찰 받아도 막 큰 문제는 안 보입니다. 그죠? 적당히 낙찰 받으면 되겠습니다.